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주지사들을 원시인적인 사고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도 역시 텍사스와 미시시피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를 놓고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면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코로나 변이가 창궐할 수 있는 토대 제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약 40%를 저소득층 지역에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정한 저소득층 배분 지역에는 LA 한인타운, 사우스 LA, 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야구장 관중 입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저스 구장과 엔젤스 구장의 20% 정도 관중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파사디나 로즈 퍼레이드 주최 측은 모든 행사를 중단했던 올해 2021년과는 달리 내년 2022년도 새해에는 로즈 퍼레이드와 로즈볼 경기를 정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내에 학교 오픈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66억 달러와 관련해 오늘 주의회에서 표결이 실시됩니다.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파사디나 교육부도 오늘 학교 대면 수업 재개와 관련해 논의합니다. 3월 안에 대면 수업이 시작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74만 5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주말 트럭과 충돌해 13명의 사망자를 낸 SUV 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25명은 모두 미립국자로 밝혀졌습니다. 연방하원에서 조지 플로이드법이 통과됐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 경찰의 면책 특권도 제한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위협의 감소를 위해서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속이 원인입니다. 스페이스X가 개발하고 있는 화성 이주용 우주선 스타쉽이 착륙 직후 또 폭발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 발사 폭발 사고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공개 비판해왔던 한국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과 법치가 파괴되고 있다며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했고 검찰 출신 신현수 민정수석도 교체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 등 3명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해 이틀 연속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으로 숨졌을 확률은 극히 낮다면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대 정치 행사 양회를 계기로 홍콩에 대한 직접 통치 강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한 것과 맞서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해 군경의 무력 사용으로 어제 하루 동안 38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유엔은 살인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시범 경기 첫 번째 등판에서 아웃카운트 2개를 잡는 동안 4실점하면서 부진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스카라멘토 킹스와의 경기에서 120대 123으로 패했습니다. 4연패 뒤 2연승 그리고 다시 2연패째입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상승장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5.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4일 목요일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입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약 40%를 저소득층 지역에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역에 백신 40%를 배분하면서 비즈니스 리오픈 활성화 등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2주 동안 저소득층 지역에 약 40만 도스를 공급해 서민들의 백신 접종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남가주에서는 사우스 LA를 비롯해 캄튼 그리고 한인타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사우스 LA, 샌퍼난도밸리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0여 개 집코드로 타겟 지역들을 분류해 집중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저소득 지역 백신 접종에 신경 쓰는 이유는 그동안의 통계 자료 결과 흑인과 라티노 커뮤니티 등이 백인 커뮤니티나 아시안 커뮤니티 등에 비해서 백신 접종이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이 같은 지역별 차이를 방지한 채 본격적인 비즈니스 리오픈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저소득층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접종이 핵심이다라는
라는 결정을 내리고 캘리포니아주는 백신 약 40%를 저소득층 지역에 배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이 결함투성이라는 LA 카운티 보건당국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 결함은 주민들의 백신 예약 전략에 혼선을 주고 오히려 부유층 주민들에게는 이득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각 카운티들이 가장 타격을 심하게 입은 지역 주민들이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우선시한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 이 마이턴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전략이나 자격 조건에 맞춰져 있는 유연성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마이턴은 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속이 힘든 주민들은 접속 자체가 어렵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페레오 국장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예약 시스템 개선을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며 3월 말에는 컴퓨터 사용이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주민들이 전화로도 예약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면 예약 시스템은 변형을 허용해야 한다고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식품과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백신량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서도 50살 이상 주민들이 젊은 사람보다 먼저 예약을 잡아서 백신을 접종하도록 예약 시스템이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남가주에서 첫 뉴욕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어제 지난 2일 롱비치를 방문한 뉴섬 주지사는 아직도 우리가 경계의 힘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라고 강조하면서 남가주에서 뉴욕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처음 발견된 뉴욕발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사람 간의 전이가 빠르고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높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구체적인 지역은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 던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며 여전히 수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 사실상 모든 방역 규제를 철폐한 주지사들을 맹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텍사스와 미시시피주가 코로나 관련 규제를 철폐한 데 대해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이 마스크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히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게 괜찮으니 다 잊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네안데르탈인적인 사고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일부 선출직 관료들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조 바이든의 언급은 백악관의 수사가 확정된 것을 뜻한다면서 그동안 공중보건관리들은 특정 주를 거론하지 않은 채 지금은 규제를 해제할 때가 아니라고만 반복해왔다고 총평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일부 주의 결정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체의 100% 운영을 허용한 데 대해서 이같이 평가한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금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전염병 정도를 봐왔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일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우 위험한 신호고 그것은 과거에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을 때 일어났던 공중보건 조치를 철회했을 때 일어났던 변함없이 급증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며 따라서 성급하게 승리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시아 월렌스키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등의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규제를 풀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 분명하게 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에 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뭐든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이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공연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는 다음 달인 4월 2일부터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정원의 33% 이내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실내의 경우 100명, 야외는 200명입니다. 만약 참석자들이 모두 코로나 음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인원은 실내 150명과 야외 500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마스크를 물론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공연 관객이 정원의 33%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주최 측이 수지를 맞추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브로드웨이 리그 측은 공연 재개 조건에 대해서 그 정도의 관객이 입장한다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문을 닫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영업 재개는 오는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 이전처럼 정원의 100%가 허용되기 전까지는 공연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야구장에 관중이 다시 입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LA 다저스, LA 엔젤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샌디에고 파드레스,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등의 메이저리그 야구장이 있습니다. 롱비치를 방문했던 뉴섬 주지사는 메이저리그가 개막하면 팬들이 야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현재 주 보건국과 대화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가 현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생각할 때 4월 메이저리그 개막일에는 관중이 입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 하락세가 이어지면 안전하게 야구장으로 관중들이 돌아올 수 있다 확신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스포츠 행사 참석자 복귀와 관련해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카운티 등급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등급에 따라 관중이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레드 등급에 속한 카운티는 20%의 스포츠 유료 관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포츠 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스포츠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연방상원의 민주당 지도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00 경기부양 현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전액 지급 대상 기준인 개인 $75,000, 부부 $150,000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원금을 차등 지급받는 상위소득 수혜자 폭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의 연방 상원 통과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1,400 경기부양 현금 지원 대상을 소폭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원 지도부와 대통령이 조율한 새 경기부양안에 따르면 개인 연소득 $75,000 이하 주민들에게 $1,400를 전액 지급하되 개인 연소득 $80,000 이상 주민들은 이번에 경기부양 현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부부의 경우 연소득 $150,000까지는 각각 $1,400씩 총 $2,800가 전액 지급되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60,000가 넘으면 경기부양 현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의 경우 연소득 $112,500까지는 전액 지급받지만 $120,000가 넘게 되면 경기부양 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1,400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기부양 현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상위소득 수혜자들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 2차 때와는 달리 이번 3차 지급에서는 부양가족으로 돼 있는 대학생 자녀들도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킨 경기부양안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연소득 $100,000까지, 부부의 경우 $200,000, 가장의 경우 $150,000까지는 소득에 따라 경기부양 현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00 전액 지급 대상의 소득 상한선을 개인 $75,000, 부부 $150,000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보다 소득이 높아 경기부양 현금을 일부 지급받는 수혜자 폭을 줄이는 데는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 조율된 경기부양안에서는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액수를 주당 $300에서 $400로 인상하자는 하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올리자는 하원 방안은 이번 상원의 경기부양안에서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상원 지도부는 조율된 경기부양안을 이번 주 중에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원 통과는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상원에 민주당 48명, 무소속 2명의 표 단속만 잘하면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도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상원에서 경기부양안 내용이 수정됐기 때문에 상원 표결 후 다시 하원으로 보내 수정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는 실업수당 혜택이 만료되는 오는 14일 이전에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원은 일단 상원에서 수정된 경기부양안을 그대로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의회가 마켓과 약국체인 직원들에게 시간당 $5씩 히어로페이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긴급 조례안이 어제 확정됐습니다. LA시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위험수당 성격의 히어로페이를 시간당 $5씩 추가로 지급하도록 대형 마켓, 약국 체인에게 요구하는 조례안을 어제 최종 승인했습니다. 어제도 반대표는 한 표 나왔습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잔리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LA시 대형 마켓과 약국 체인은 시간당 근무하는 모든 비관리직 직원들에게 향후 120일 동안 기본임금에 추가로 시간당 $5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안은 전국적으로 300명 이상 직원이 있거나 한 매장에 10명 이상 직원이 있는 마켓 그리고 약국 체인에 적용됩니다. 조례안을 상정한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은 팬데믹 동안 매일 마켓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다며 회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만 직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조례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롱비치 시의회는 지난 1월 마켓 직원들에게 시간당 $4씩 추가 급여를 4개월간 지급하려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롱비치에 있는 랄프스와 푸드폴레스 매장이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어로페이가 통과되자 그로서리 협회 측이 항소를 하면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로서리 협회 측은 롱비치 시의회 조례안 위헌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LA 시의회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4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9천 건이 늘어서 2주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같이 더딘 고용 회복세는 코로나 사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날씨 변수까지 크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에 한파가 덮친 텍사스주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7,800건이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 감염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는 신규 실업자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카의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4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오릅니다. 하지만 아직은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도는 상태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8도가량이 더 올라서 포근해지고 풍부한 햇살까지 받게 되면 한낮에는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들겠고 토요일의 낮 기온 다시 60도대로 떨어져서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합니다. 일요일에는 구름이 보다 짙어지겠고 일요일의 낮 기온은 60도 중반대로 내려앉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에는 60도 내외 쌀쌀한 꽃샘추위가 한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수요일, 목요일 오후까지 3일 연속 또 한 차례 이슬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8도, 4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9도, 43도, 해안 지역은 63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은 오늘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잠을 깬다는 경칩을 맞게 됩니다.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6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6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젤 에어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한인타운의 가장 넓고 쾌적한 야외 카페와 포장마차 엠코 카페. 힙한 분위기에서 최고의 시푸드와 바베큐를 제공하는 엠코 포차. 오전엔 엠코 야외 카페에서 스페셜리티 커피와 티, 신선한 페이스트리로 브런치를 즐기고, 오후엔 엠코 야외 포차에서 시원한 맥주와 와인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올림픽 거리에 낭만 시대가 열린다. 엠코 카페와 포장마차, 올림픽과 엘덴, 3호 관광 신사옥몰 엠코 카페. 예약은 213-674-7381, 213-674-7381.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미국 메이저 네이션와이드 보험의 지정 에이전트인 프라임라인 종합보험으로 지금 방문 또는 연락하세요. 26년 경력의 보험 전문 에이전트가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 자동차, 집, 건강, 생명과 롱텀 케어 보험까지 프라임라인이 필요한 보험 고민을 신속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윌샤와 벌먼 벤코버 빌딩 3층 113-387-0087 113-387-0087. 30년 동안 유명 염색약 세븐에잇을 판매해온 하나 B&H사에서 최고, 최신, 최첨단의 32가지 순식물성 천연재료로 만든 하나 내추럴 염색약을 새로 선보입니다. 두피에 착색 없고 머릿결 손상 없는 하나 내추럴 염색약. 예민한 피부로 염색 못하시던 분과 풍성한 볼륨감에 건강한 두피를 원하시는 분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하나 내추럴 염색약은 세븐에잇 판매점과 한국 홈쇼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 문의는 310-320-0852 310-320-0852 하나 내추럴 염색약.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빈센트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 선상 알바로도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110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게이지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고 101 웨스트 선상 리시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웨스트 코비나 파크웨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210번 웨스트 선상 헌팅턴 드라이브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 메트로 당국이 당장은 아닙니다. 내년 1월인데요.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주민들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이사회는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주민들 대상으로 버스와 전철 이용 시 요금을 내지 않고 탈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우선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이용객들에게 메트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8월부터는 초등고등학교 학생들도 메트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18개월 동안 시행한 뒤에 이를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의 구조조정과 긴축 경영이 이어지면서 고용주와 직원들의 갈등도 갈수록 깊어져 이 분쟁이나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 고용주들은 직원 구조 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해고에 직면한 직원들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법 전문 로펌인 리틀러 맨델슨 PC가 공개한 미 전국의 고용과 고용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본격화된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전국에서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된 관련 소송은 2천여 건에 달해서 팬데믹 이전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이 관련 분쟁의 약 25%는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서 이 팬데믹 기간에 고용주가 직원들의 갈등이 가장 극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한인타운 지역의 업체들과 한인 사업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특히 한인 요식업소들을 포함한 영세 스몰 비즈니스들과 의료업계에서 노동소송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직원과 고용주의 갈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소송 대부분은 부당 차별해고, 직원 사생활 침해, 직장 내 코로나 안정과 재택근무로 인한 임금 문제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라스베가스 대신 플로리다주 올랜도로 장소를 옮겨 개최된 매직쇼에서 뜻밖의 저조한 매출 성적표를 받아들였던 자바 시장 내 한인 의류업계가 다시 의류박람회 참가를 통한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인 의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바 시장 내 한인 의류업체들은 앞다퉈 앞으로 있을 의류박람회 참여 준비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달 23일부터 26일까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의류박람회가 열리고, 다음 달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도 의류박람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많은 한인 의류업계가 현재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25명을 태운 SUV가 충돌 사고로 13명이나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고 차량이 국경 미립국 이민자들을 태운 미립국 조직의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 미립국 중개업자 조직은 미국으로 오려는 이민자들을 최대한 많이 태우기 위해서 SUV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을 빼고 뒤쪽 모든 좌석을 제거한 뒤에 모두 다 25명을 짐짝처럼 태우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국경순찰대는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지난 2일 발생한 이 충돌 사고와 관련해서 SUV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 출발한 SUV 2대는 사고 지점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지점의 국경 울타리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이곳 캘리포니아주로 불법 밀입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매 유통체인 월마트가 향후 10년간 미국산 제품을 3,500억 달러 추가 구매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존 퍼너 월마트 최고 경영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된 제품을 더 사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일자리 75만 개가 창출되고 수입산에 비해서 운송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월마트에서 팔린 상품 비용은 4,200억 달러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1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모기지 대출 시장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모기지 대출 신청 건수가 줄면서 호황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경제매체 CNBC는 모기지 은행협회의 계절 조정치 지수를 인용해서 지난주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에 비해서 0.5% 상승에 그쳐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의 경우 20% 다운페이를 조건으로 컨포밍 론의 평균 금리가 3.08%에서 3.23으로 0.15%포인트 급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자 모기지 신청 건수의 상승세가 멈췄고, 재융자 즉 리파이낸싱을 위한 모기지 신청의 경우에도 전주에는 0.1%의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 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텍사스 A&M 대학교 제조개발혁신센터와 포괄적인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티카 바이오는 이번 공동 연구 협약을 통해 세포 유전자 체류제 개발에 필요한 바이럴 벡터를 비롯해
플라스미드 DNA, 단백질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개발혁신센터와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시의회가 아시안 커뮤니티를 겨냥한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제 2개의 조례안과 1개의 결의안을 선보였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 의원들이 아시안 커뮤니티를 겨냥한 혐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3일 2개의 조례안과 1개의 결의안을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은 LAPD의 최근 급증하는 아시안 혐오범죄 데이터와 이에 대한 치안당국의 대응을 공개하고 아시안 혐오범죄를 줄이는 방안과 혐오범죄 용의자를 기소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그리고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에 대응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 분석가의 보고서를 마련해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12지구 졸리 시의원과 13지구 미치 오피럴 시의원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아시안 증오범죄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충분한 자금을 배정해 줄 것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 도입과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가지 조례안은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 졸리 시의원과 조 부스카이노, 미치 오페럴 시의원, 니디아 라만, 모니카 로드리게즈 시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타운인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정부가 고위 공무원 특혜 제공과 부정부패 등으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내용의 뉴저지주 감사원 보고서가 발표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56쪽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펠팍타운 정부는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 등 고위 공무원들에게 불법으로 특혜를 제공해왔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뉴욕시에서 최소 한 번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사람 수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틀 전 최소 한 번 이상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이 200만 명을 돌파했고 6월까지 500만 명의 뉴욕 시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현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자, 모더나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도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 주가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에서 디지털 백신 여권 엑셀시오르 패스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뉴욕시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바클레이 센터 등 2곳의 스포츠 경기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패스포드인 엑셀시오르 패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라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엑셀시오르 패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또는 음성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디지털 백신 여권으로 스마트폰에 인쇄하거나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엑셀시오르 패스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경기장과 극장, 사업체 등이 더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희롱 의혹 폭로로 궁지에 몰려있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어제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으며 진심으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느끼게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 워싱턴 DC에는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의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한인 사회 사용해도 된다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2층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고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달 26일 최종 인스펙션을 통해 사용 허가를 내렸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코로나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은 74만 4,12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에 발표한 전국의 백신 접종 현황 자료 결과 미 전체에 공급된 9,640만 2,490명분 가운데 버지니아에서는 모두 253만 6,495명분의 백신이 공급돼서 213만 6,926명분의 접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급된 백신 가운데
84.2%를 사용한 것입니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서 백신 수급 부족으로 3만 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B타임즈에 따르면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는 1차 접종 대기 명단에만 3만 명이 있으며 2차 접종 역시 지난 수달간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측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접종 예약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공사업국의 사업 계약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업체 대표 5명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의 지원금을 받거나 시와 계약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업체 대표들로는 닉 보비스, 플로렌스 콩, 월터 웡, 알람 바레라, 윌리엄 길마틴이며 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도 역시 같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들 5명은 1년 넘게 진행되어 온 전 샌프란시스코 공공사업국장 모하메드 누르와 전 공익사업위원회 수석 매니저에게 금융사기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이 돼 있는 인물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학교 수업이 엉망이 되는 바람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고3 수험생들에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졸업 요건을 유보해주는 법안이 시애틀에서 긴급 발의됐습니다. 제리 인슬리 주지사는 셰론 산토스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워싱턴주 전체 학생의 약 70%가 원격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고3생들의 경우 졸업 점수를 따는데 뒤처진 학생들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이들의 일생일대 야망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인슬리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흑인 10대 소년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사용해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던 킹카운티 시리프국의 간부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시애틀 타임즈가 입수해 보도한 내용 결과 킹카운티 시리프 당국은 토드 밀러 캡틴에 대해서 하루에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밀러 캡틴은 지난해 3월 시애틀 브루클린에서 10대 흑인 소년들이 15세 소녀를 때리고 신발을 빼앗은 혐의를 기사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스팅하면서 이들에게 동물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밀러 캡틴은 당시 동물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것이 바로 요즘 도시 대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타코마와 레이크우드 등 피어스 카운티와 서스턴 카운티, 시애틀 이 카운티의 월마트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타코마와 레이크우드입니다. 월마트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연방 소매약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워싱턴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단계전 백신 접종 일정에 맞춰서 예약 접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 관광경제개발국이 3월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하와이 주 총생산 GDP가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볼 때는 65억 달러 이르는 큰 액수지만 작년 12월에 추정했던 11.7%의 감소폭에 비한다면 피해 규모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관광경제개발국은 3개월 전에 올해 GDP 성장률을 2.1%로 예상한 바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7%인 20억 달러로 증가폭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초 예상보다 적은 피해와 밝은 전망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업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하와이 건설업계에서는 고등학생 유급 인턴십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이 커리어 커넥션 인턴십 실무 수습 계획인데요. 2019년 카호쿠와 맥킨리, 와이아나의 고등학교에서 처음 시작됐고 현재 하와이주의 6개 섬 26개 공립고등학교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벌써 7시네? 오늘 하루도 정신 없겠네. 빨래부터 한 통 돌려주시고. 와, 우리 이쁜 신랑이 맥도날드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치킨 아침 메뉴를 공수해왔네? 애들을 먼저 깨울까? 아님 고소한 치킨 맥그리들스 먼저 한 입? 그래, 그게 좋겠다. 맥도날드에서 치킨 맥그리들스나 맥치킨 비스켓 샌드위치 중 두 개를 단돈 3불 50전에 맛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 및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최고의 의료진 구루 참 좋은 센터 메디콜 몸도 맘도 편케 해주는 믿고 맡기는 센터 메디콜 사랑과 정성으로 치료하는 센터 메디콜 센터 메디콜 센터 메디콜 그룹.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사 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 나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점점 스포츠가 여러 가지가 시작되면서 정리할 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 NBA 먼저 할까요? 레이커즈가 어제 경기를 가졌습니다. 세크라멘토 킹 아주 약체 팀인데 어제 뭐 르브론 제임스, 앤토니 데이비스 뭐 다른 거 먼저 할 걸. 다 빠지다 보니까 데니스 슈럴 선수가 28점, 뭐 코즈마가 선수가 오래간만에 뭐 25점하고 13리바운드 그리고 만츄럴 헤럴 선수도 26점에 12리바운드로 분전을 했지만 아쉽게 마지막에 그 슈럴 선수가 던진 공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120대 123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시즌 성적 23승 13패로 유타 재즈, 피닉스 선즈에 의해서 3위로 내려앉았고요. 이 성적은 뭐 클리퍼즈와 같은 공동 3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쉽지 않은 시즌에 시작할 때는 레이커즈가 뭐 쉽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앤토니 데이비스가 너무 많은 경기를 결장하고 있고 또 할 때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르브론이 혼자 해내기엔 좀 힘든 그런 시즌이고 그래서 이 조금 이번 시즌에 리핏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LA 레이커스 구단 수뇌부들 보면 귀를 막고 있다라는 이제 주위에 얘기가 많은 게 앤서니 데이비스 계약하기 전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장기 네. 계약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했는데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게 뭐 자기네 돈인가요? 한번 네, 아이고, 예. 뭐 그건 조금 아쉽지만 뭐 돌아오면은 완벽하게 올스타 게임이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면서 좀 많이 쉬었으니까 네. 완벽한 몸으로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서부조 1위가 유타 재즈, 2위 피닉스 선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상하지 못했던 피닉스 선즈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크리스 폴 갔다가 이렇게 팀이 달라지나요? 그러니까요. 네. 자, 메이저리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범 경기가 열리고 있고요. 다저스가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뭐 앞섰는데 4대2로 앞서다가 또 7회 초에 또 점수를 내주고 이러면서 이게 약간 좀 투수가 보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다 보니까 이게 중간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에 타자가 딱 노려가지고 맞아요. 좌중 중원 투런 홈런을 작살하면서 치면서 4대4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투수가 어제 첫 시범 경기에 등판을 했는데 조금 뭐 이 시범 경기에 바뀐 룰에 의해서 뭐 약간 1이닝에 나와서 던지다가 또 빼고 투구가 안 좋으니까 뺐다가 2이닝 또 시작하면서 또 넣고 이래가지고 약간 뭐 2와 3분의 1 던져서 4실점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몸이 조금 글쎄요 좀 직구가 90마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팀은 뭐 홈런 3방과 11안타를 몰아치면서 매치를 상대로
14대 9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김관 선수 빨리 제 컨디션 찾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오늘인가요? 예, 오늘 아침 10시, 예, 제가 10시에 아마 런던의 크레이즈번 코티지에서 풀럼과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풀럼이 좀 부진한 팀이고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팀인데 이 팀하고 성적이 토트넘이 첫 맞대결에서 비겼기 때문에 예, 이번 경기도 뭐 쉽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손흥민을 비롯해서 케인하고 베일 등 저번 경기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준 이 선수들이 다 출전을 할 예상이니까 10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즐거운 시간 갖기 바랍니다. 네, 요새 댁에 계신 분들 많으시니까 또 축구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지금 골 랭킹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좀 쭉쭉 좀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PGA 경기가 오늘부터인가요? 네, 오늘부터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좀 괜찮은 경기죠. 네. 근데 인성대 선수가 이 대회에서 뭐 한 2년 연속 계속 3위를 기록하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최근에 메스터즈 준우승 이후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티오프는 안 했고요. 이 경기에 좀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고 안병훈, 강성훈, 김시우, 이경훈 선수들이 다 출사표를 냈고요. 지금 보니까 14홀 끝난 가운데 이경훈 선수가 2언더파로 6위를 달리고 있고요. 김시우 선수는 너무 이 업앤다운이 심한 건지 12홀 마칠 가운데 6오버를 치는 바람에 아마 또 탈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시우 선수 뭐 저번에 우승했다고 올해는 다 됐다 이렇게 마음 내려놨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우승하고 이제 벌만큼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조금 그 이후로 컷오프 탈락하는 경기가 좀 많아서 좀 아쉽고요. 올해 이 대회는 그래도 플로리다에서는 하루 한 4-5천 명 정도 관중을 받기 때문에 주말에 보시면은 관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참 오래간만이겠네요. 예. 자, LPGA 투어도 있습니다. LPGA에 올해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1월 대회에서 제시카 코다가 우승하고 저번 주에 두 번째 대회에서는 넬리 코다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LPGA가 이래 그러면 이 두 선수를 묶고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을 묶어서 같이 치게 하면은 이 청취율이 올라가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묶었습니다. 흥행 카드 묶는데 뭐. 네. 그런데 지금까지 12월 마친 가운데 넬리 코다가 3언더파로 공동 2위고 제시카 코다는 2분파를 치고 있고요. 고진영 선수는 1오버파를 치면서 좀 부진한 상황을 갖고 있고요. 전인지 선수가 올해 조금 우승은 못하고 있지만 상위권에 계속 랭크되고 있잖아요. 이번 대회에서도 1언더 치면서 공동 12위에 올라가 있고 오랜만에 박성윤 선수가 2분파를 치면서 그래도 조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니퍼 교포 선수가 2언더파를 치면서 공동 2위 그룹에 포진하고 있고 이정은, 김세영, 예미양, 이미양 선수들은 아직 티오프를 안 한 상태입니다. 네, 자 LPGA 선수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한인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이 상위권 선수들 몇 명을 제외해서는 계속 업스트럭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첫날이고 금요일 내일까지 경기를 보고 이제 마지막 주말 되면 또 한국 선수들이 10위 안에는 또 한 4명 정도는 또 항상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야 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4명이 아니라 이제 한 우승을 해줄 때 되지 않았나. 그렇죠. 조금 뭐 약간 저번 두 경기 그리고 마지막 CME 챔피언십에서 고진영 선수가 우승했으니까 이번 대회쯤에서는 한국 선수가 한번 우승컵을 들어올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년간의 실력과 진정성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클레오파트라. 첨단 수술실과 최신 기기, 철저한 방역 관리를 완비하고 하바드와 7가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성형수술, 레이저, 정품 보톡스와 주비덤, 메디칼 스킨케어를 한 곳에서. 클레오파트라 확장 이전 업투 50% 빅 세일.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클레오파트라 성형외과엔 메디칼 에스테릭. LA 하버드와 7가 213-487-5000 213-487-5000. 서든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비상시에 대비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키트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약간의 준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용품, 비상식량, 물, 약품과 주요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필수품 키트를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sc.com/beprepared에서 그 밖의 대비용 툴과 물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기력 회복과 활력 증진, 좋은 보약은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환양행의 천수단이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박목사슴 녹용을 통째로, 최상급 6년근 홍삼을 열매부터 뿌리까지 통째로, 숙주황 등 최상급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만든 천수단. 자파점에서 싸게 파는 저급한 유사품에 꼭 주의하시고 약국이나 직영점에서 정품을 구입하세요. 지금 특별 세일 중입니다. 213-738-1188. 마이더스 병원은 한국인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모든 주름에 수술보다 더 좋다는 벨라빌로 팔자주름과 하안검을 치료했더니 친구보다 10살은 적어 보이고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마이더스 성형외과 가서 기미, 잡티, 검버섯을 깨끗하게 없애고 왔대요. 모든 레이저도 50% 세일하고 보톡스도 유닛당 5불.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1등 마이더스 성형외과 213-263-2556 714-522-5550. 최고의 의료진 구루 참 좋은 센터 메디컬 몸도 편케 해주는 믿고 맡기는 센터 메디컬 사랑과 정성으로 치료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사 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 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